스페큘러 하이라이트 이 부분을 더 밝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 메인 조명을 한번 올려볼게요. 2스탑 정도 올려볼까요? 그래서 한 스탑 더 올리면 오, 많이 밝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코크 부분, 실제 다른 부분들이 너무 노출 오버가 되는 거죠. 과노출. 이렇게 해서는 쓸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실수로 만난 조명의 최병선입니다. 오늘은 컨트라스트 실험을 간단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컨트라스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톤, 영어로는 diffused highlight, 그냥 보통 중간톤 정도라고 하죠. 중간톤과 섀도우의 대비, 컨트라스트가 있고요. 보통 가장 잘 많이 알고 있는 컨트라스트죠. 근데 또 한 가지 컨트라스트가 있습니다. 이 중간톤, diffused highlight하고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스페큘러 하이라이트, 거울 반사된 하이라이트. 그 두 가지 사이에 또 반사도 있는데요. 제품 사진을 찍을 때는 일반 사진을 찍을 때도 인물이나 산 같은 풍경 같은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컨트라스트의 차이가 꽤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예, 이것이 나왔습니다. 이쪽에 스페큘러 하이라이트가 있고, 이거는 기본 하이라이트, 미드톤, 그 다음에 섀도우가 있죠. 우리가 블랙판을 흰 판으로 바꿔서 촬영을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쪽으로 올까요? 빛이 반사될 수 있게.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 이 섀도우가 훨씬 밝아진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대비가 더 약해졌다, 순해졌다, 부드러워졌다, 대비가 더 강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지만 여기 또 한 가지 스페큘러 하이라이트는 변화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스페큘러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스페큘러 하이라이트는 거울 반사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 지점을 보시면 거울처럼 뭔가 쨍하게 조명이 비치지는 않거든요. 그건 이 사과가 지금 굉장히 매트한 재질, 반사를 하지 않는 재질이라서 그런 건데요. 우리가 이 사과를 한번 보다 매트한 재질로 바꿔볼게요. 실험을 위해서. 자, 여기 일반적으로 쓰는 식용유가 있습니다. 식용유를 가져와서 좀 발라줬어요. 반질반질하게. 자,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예, 달라진 걸 보실 수 있죠? 아까는 여기처럼 어떤 모양인지, 광원의 모양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사각형의 모양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약간 거울처럼 반사를 한다고 해서 스페큘러 하이라이트 거울 반사라고도 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이 거리를 2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략 이 정도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리가 2배가 되면은 빛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4분의 2의 제곱 4분의 1배, 4분의 1분은 2스탑이니까 2스탑이 어두워져야겠죠, 대략. 정확한 2배는 아니니까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F8이었죠? 예, 지금 F4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이 목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F4에서 또 한번 찍어 볼게요. 조리개를 F4로 놓고, F8로 한번 놓고 찍어 보겠습니다. 보다시피 어두워졌죠? 그럼 이번에는 F4. 자, 그럼 2개의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사진과 이 사진입니다. 스페큘러 하이라이트가 더 밝아진 게 혹시 보이시나요? 일단 더 작아졌죠? 가까울 때, 멀 때, 가까울 때, 멀 때, 가까울 때보다 크기가 멀 때 작아지고 가까울 때보다 세기가 더 강해졌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매트한 재질에서도 크게 표시가 나지 않을 뿐이지. 그럼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깝게 해볼게요. 아까보다 F16. 자, 그러면은 거리는 2분의 1배, 그래서 빛은 4배, 2스탑이 밝아진 겁니다. 자, 스페큘러 하이라이트가 훨씬 커졌죠. 맨 처음 것에 비해서 스페큘러 하이라이트가 훨씬 커지고 대신에 부드러워진 걸 볼 수 있어요. 대비 값이 약해진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같습니다. 아주 멀 때와 아주 가까울 때를 비교해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자, 위가 아주 멀 때, 아래가 가까울 때입니다. 이 스페큘러 하이라이트가 훨씬 세죠. 여기서는 부드럽게 퍼집니다. 여기서도 좀 센 편인데 여기서는 좀 부드럽죠. 하이라이트와 스페큘러 하이라이트의 대비가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한번 대비를 바꿔주면 이번에는 스페큘러 하이라이트도 바꿔줬고 이 디퓨스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값의 대비 값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빛이 무광인 물체에 부딪혔을 때 빛은 난반사가 되죠. 그래서 방사형에 가깝게 널리 퍼져요. 그래서 반사돼서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빛이 중간에 퍼졌으니까. 근데 광택 재질, 금속이나 거울 같은 거는 빛을 모두 반사시키거든요. 당구공처럼 잎사각에 맞춰서 반사각으로 한 방향으로 빛을 내보내요. 100% 이론적으로는 100% 모두 한 방향으로 반사시키죠. 그래서 물체에서 정반사돼서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은 100% 그대로 다 들어와요. 전혀 약해지지가 않죠. 우리가 조명의 거리를 1m쯤에 놨을 때 중간톤이 F11 정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정반사는 그거보다 훨씬 밝으니까 대략 F44 정도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안부는 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빛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내에서 반사되는 빛이 전혀 없을 때, 야외에서 있거나 전혀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이 없을 때는 안부는 당연히 0이겠죠. 그때 중간톤이 한 이 정도, 정반사 하이라이트의 톤이 밝기가 한 이 정도라고 할게요. 안부는 이 정도죠.
근데 우리가 거리를 2배로 놨어요. 그럼 거리가 2배가 멀어졌으면은 조명의 밝기는 그대로 뒀을 때 이렇게 떨어지겠죠. 2스탑 떨어져서 중간톤은 f5.6 정도가 나오고, 그런데 거리가 2배가 멀어졌음에도 정반사 값은, 하이라이트 값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왜? 금방 설명했죠. 정반사 하이라이트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F44 동일해요. 마찬가지로 섀도우도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이 없으니까 제로인 거죠. 반대로 거리를 반으로 좁혔을 때는 중간톤은 4배, 2스탑이 밝아집니다. 조명이 가까워지니까 당연히 밝아지겠죠.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정반사 하이라이트는 그대로예요. 가까우나 머나 정반사 값은 같죠. 중간톤만 조명이 가까워질수록 밝아지는 거고, 안부는 마찬가지로 제로,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노출계를 측정했을 때의 관점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컨트라스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좀 달라요. 카메라를 조리개를 이제 중간톤에 맞춰줄 거예요. 아까 F22, 11, 5.6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조리개를 각각 맞춰주는 거죠. 22, 11, 5.6으로. 그러면은 이 스페큘러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뭘까요? F44였잖아요. 조리개가 F11에서는 한 4단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게요. 2배가 2m로 거리가 2배가 되면은, 자, 우리 조리개는 F5.6에 맞춰져 있죠. 근데 얘는 F44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대비가 세게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거리를 반으로 좁혔을 때, 훨씬 가까워졌을 때는 여기는 조리개가 F22였죠. 그래서 조리개를 22에다 놓고 보면은 여기는 F44니까 2단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스페큘러 하이라이트가 부드러워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이 안부값은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이 없으니까 항상 제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리개를 몇 킬로 놓든지 간에 상관없이 제로가 나오니까 이 안부와 명부의 중간톤의 대비는 항상 동일한 거죠. 만약에 반사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물론 달라집니다. 어떤 사진이 더 나은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포토그래퍼 스스로 결정을 해서 또는 클라이언트와 상의해서 어떤 사진이 더 좋은지 결정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대비는 2 종류가 있다. 크게 미드톤과 섀도우, 중간톤과 그림자의 대비가 있고, 또 한 가지 정반사 하이라이트, 스페큘러 하이라이트, 거울 반사되는 지점과 중간톤, 디퓨스드 하이라이트의 대비도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특히 반사 재질일수록, 재질 반사가 많을수록 이를 더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이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